네, 반갑습니다. 김현 편입의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걸로 하면 이제 올해 2023년이죠. 그래서 상위권 이제 대학교 편입을 위한 이제 생물 시험. 보통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는 연고대 편입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제 뭐 연고대만은 아니고 뭐 이화여대나 뭐 중앙대나 기타 등등 이제 생물 관련 학과, 이제 생물 시험이 이제 들어가는 학과에 대한 편입 시험을 위한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고려대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 두 학교 말고는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상위권 대학을 타겟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럼 뭐 이화여대나 뭐 중앙대나 기타 등등 대학은 따로 공부를 별도로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당장 이제 벌써 시험은 끝났죠. 시험은 작년 이제 12월 달에 벌써 끝난 상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의 기준으로 살짝만 소개만 살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학과는 이제 생물 시험이 이제 들어가는 학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숫자는 실제 이제 올해 이 학교에 선발하는 이제 TO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는 인원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 이제 생물 관련 학과 자체가 고려대학교가 이제 연대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부하고 생명공학부 요 두 개를 많이 쓰시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공학과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살짝 시험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험은 이렇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문항 숫자는 별로 많은 것처럼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새끼 문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1번-1번, 1번-2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문항은 한 20문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고대는 사실상 100% 주관식 혹은 서술형 문해로 이제 기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음 문장 중 옳은 것은 O라 쓰시고 뭐 T라 쓰시고 틀린 것은 F로 쓰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반면에 이제 연세대학교는 전체 50문항입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객관식 45문항에 주관식이라 하면 이제 뭐 단답형일 수도 있고요. 서술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보면 고대가 좀 더 쉬워 보이고 연대가 좀 더 힘들어 보이는데, 실제로 생물 시험을 놓고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가 시험의 난이도로만 그냥 놓고 보자면 연세대보다는 좀 쉽다. 다만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다 수능 세대인데 우리 수능 세대 학생들이 좀 어색할 뿐이다. 근데 그것만 좀 연습이 되면은 사실 주관식 서술형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빡세거나 난해하거나 어떻게 하지?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항상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옳다. 잠깐만요. 왜냐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물학의 대학 생물학이죠. 대학교 일반 생물학의 모든 범위에서 문제를 꼼꼼하게 내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문제를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느 영역이냐라고 이제 찍어주시오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물학의 영역 중에서 올해는 요걸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섣부르게 예측하거나 뭐 고대는 이건 안 봐도 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우리 학생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학교가 식물학 파트에서 문항이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그 고대는 그 식물학 그거 안 나와. 막상 공부하면 이제 학생들이 식물학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올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주변이나 이런 데 정보를 얻으실 때 조금 비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고려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의 생물 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대학교는 자기네들의 이제 그 모집 요강에 지정보서 내지는 추천보서 이 책으로 공부하세요. 저희가 이 책으로 시험을 내겠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줘요.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캠벨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캠벨인데 이건 포커스라고 해서 요 책의 조금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OT 강좌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학교에서 이걸로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걸로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물학 교재예요.
여기를 보시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뭐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라면 이 교재의 라이트 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합관계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 다시 한번 고대만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연세대를 완전히 커버하기에는 빈 구멍이 만들어지지만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모든 대학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학원에서도 뭐 이 책 따로 공부하고 이 책 따로 공부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뭐 이 책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학원 강사들이 이런저런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이제 적합한 교재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렇게 일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항상 연세대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학생들의 스탠다드는 연대다. 연대를 기준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내는 문제를 사실상 다 맞추려고 하는 욕심을 좀 내보자라는 거죠. 물론 다 맞춰야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 맞추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어떤 대학의 생물 시험도 모두 커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이 생물학은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순수한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적인, 이제 학문적인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생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좀 얕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방대한 양을 다 커버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점수가 나오고요. 일부가 누락되게 되면 그만큼 점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모르겠어. 양이 많다라고 강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학생이 스스로 느끼지를 않으면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요 책을 만약에 이제 사서 보신다거나 뭐 교보문고에서 구경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표지라서 그런데 책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한 1300페이지? 본문만 따지면 1400페이지 정도가 되어요. 선생님,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닙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50문항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챕터에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 이건 안 나오겠지 하면서 딱 째는 순간 만약에 그게 시험이 나올 경우에는 맞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출시나 비전공생이 여름방학쯤에 와서 제가 몇 달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 열심히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 입장에서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강의랑 강사 입장에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이 돌려보고 많이 반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탁을 드리건데 본인이 비전공이거나 본인이 이쪽 생물 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이면 익수로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1월 겨울방학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암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서 혹시나 뭐 MD 경험이나 피트 경험이나 뭐 아니면 난 수능 좀 했는데요.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이제 이 생물학과 관련 편입시험은 사실상 100%입니다. 100% 암기 형태고요. 그 암기 형태를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오 형태로 낸다거나 아니면 생물학의 어떤 개념을 한번 서술해 보시오라는 형태로 내는 것이지 100% 암기. 어떤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 특히 이제 수능, 생물 좀 하신 분들 그런 거 익숙하지만 1도 없다. 빨리 그런 것은 환상을 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평생 암기라는 것도 해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런 거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다른 과, 예를 들어서 물리나 수학을 보는 과로 편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생물시험이 있는 과를 편입하려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좋아하고 사실 안 해보더라도 하려고 하는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큰 오버뷰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이 정규적인 커리큘럼이고 특별한 케이스를 조금 이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강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 그걸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인강으로 이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1월 달에 현강에서 이제 수업을 2반을 열어요. 한 반은 이제 완전히 기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비전공 학생이거나 완전히 그냥 생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요 필수 이론. 필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기본 이론이다. 핵심 이론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험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모든 것이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수 이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파트를 나눠놨느냐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현강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하고요. 그럼 이제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8주 2달 수업을 이제 하나의 이제 덩어리를 끊어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 방대한 내용을 한 방에 2달 동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 책으로 실제 수업하지는 않아도 이 책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책에서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학 파트, 배사학 파트, 유전학 파트를 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일단은 2달 동안에 먼저 해결하자. 그리고 이제 3, 4월이겠죠. 현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강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 정도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6장에서 20장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분자 생물학 파트, 그걸 한다. 갑자기 20장을 점프하죠, 여러분들. 이상하지만 이제 인체 생리학 파트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제 필수 이론 1, 2에서 4개월 과정이 종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중간에 빠지는가? 그 다음에 50장 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식물학 파트와 생태학 파트, 진화 분류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과거 MDP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김영 편입에서 수업하시는 많은 생물 선생님들이 왜 이거를 분리하느냐면은 정말 험한 이유입니다. 2개월 동안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좀 왜곡이 되어서 뭔가 저거는 스페셜한 강좌고 특강이고 저거는 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 생물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너무하게도 2달 수업을 해도 이 내용을 못 끝낼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현강 기준으로 해서 한 달짜리 수업이 따로 붙는 것입니다. 꼭 한 달짜리 수업은 보통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면은 7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일단은 필수 이론 1, 2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에 이론을 모두 끝내시면 7월 달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복습하면서 추가로 이제 식생 문제에 대한 이론까지 들으셔야 내가 이제 지망하는 대학의 기본적인 생물의 시험 범위를 다 듣는 거다. 자, 요거 절대 오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특강이라는 말이나 이런 말을 안 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필수 이론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반 생물학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핵심 이론이고 기본 이론이고 필수 이론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쨌든 대학 생물학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공적인 내용이 기반 지식이 없는 학생이라면 바로 듣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 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로서 이제 기초 강좌라는 것을 똑같이 1월 달에 이제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강으로 접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를 바로 들었더니 너무 힘듭니다 하는 학생들은 기초를 먼저 듣고 요걸 들으시거나 아니면 병행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반대로 선생님 제가 무슨 대학교의 생명공학과인데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1번 정도는 했는데요 하는 학생은 기초과정은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초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정규 강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 이론을 모두 끝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시점이 4월이 되었건 5월이 되었건 간에 저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끝냈을 때 누구나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야, 이거 양이 정말 많구나. 따라서 내가 어떤 내용은 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당연히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심화라고 해서 전공생물로 들어가는 것은 의대 편입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연고대 편입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히려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면은 의대 편입 같은 경우에 심화를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전체적인 서머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대신에 서머리라고 해서 대강 훑어본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본 이론을 할 때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몇몇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해보자라는 것이지. 당연히 일반 생물학 바운더리 아니지만 그림 같은 걸 좀 다시 보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내용 중에서 살짝 스치고 지나갔던 실험 자료 같은 것들도 조금 집중해서 보자.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캠벨 생물학 책에 있는 자료 같은 거를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자료 같은 것을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45문항이거나 중앙대학교의 30문항은 100% 객관식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전범위에 대한 OX 개념 확인, 그걸 통해서 한번 전체를 복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쪽 시험을 재도전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MDP에 대한 공부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은 이제 의미가 없었으니까 내가 이제 대학 편입을 좀 원한다. 그렇게 준비한 학생이라면은 필수 이론을 듣지 않고 바로 욜로 들어와서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빠뜨리는 것 없이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대신에 그럼 교수님 이것만 들으면 생물을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건 안 되지. 이거는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이 없을 때는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 특히나 이제 편입시험은 공식적으로는 이 학교가 자신들의 문제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입학원들이 문제를 복귀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출문제를 복귀를 합니다. 비교적 최근 문항들은 복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올해 준비를 할 때면은 이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복귀 자료를 같이 풀 수 있고요. 과거 좀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알겠지, 그지? 그래서 풀리 복귀가 좀 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에서 또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런 것들은 또 요렇게 변형될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다. 생물이라는 것은 안 까먹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중앙대를 안 가더라도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고맙게 기출문제를 오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스타일이 약간 연세대학교 객관식 시험과 굉장히 비슷한 쉬운 일반 생물학의 30문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복습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일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자.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강 같은 경우에서는 요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즉 재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문제만큼은 학원에 이제 의존하지 않으면은 좀 학생들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특히나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시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대 스타일, 완벽한 고대 스타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우리가 보통 2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월요일에는 연대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는 고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올해 아니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시험을 기점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12월 한 중순? 한 12월 셋째 주? 12월 넷째 주? 요 정도에 보통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몇 회를 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보니까 최소 6번 정도는 할 기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스타일 6번, 예를 들어 고려대 스타일 6번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의미 없는 모의고사는 필요 없다. 모의고사라는 것은 완벽하게 실제 그 대학의 유형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정규 과정이에요. 딱 요약을 해보면 필수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기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로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초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특강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생물의 문이 아니다. 저는 문과다. 나는 고등학교 때도 생물 안 했다. 생물이라는 학문 자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당연히 이걸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눈높이에 맞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 어떤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거나 하지는 않아요. 정말 필수를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물학 교과서의 순서를 따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물학 교과서의 순서를 따라가면은 대부분 문과생들은 첫 강의 듣자마자 바로 손을 놔버립니다. 갑자기 화학 얘기 나오고 화학 분자 구조식 그리고 이러거든요. 생물이 시작하면. 그런 걸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DNA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DNA 하느냐. 세포라는 게 뭐길래 생물학에서는 세포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느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문과생도 알잖아. 입에는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며요. 녹말을 분해한다며요. 근데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는 입에서는 나오는데 손가락에서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당연하다고?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생물학이라는 게 이런 학문이구나. 생물학은 왜 그렇게 양이 많나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물의 관심이라서 그래.
이런 것들 따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비전공생인데 조금 공부의 스타트를 뭐 3월 달이나 5월 달에 스타트 한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필수 과정과 이 기초 과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은 7월 달 현강 기준입니다. 현강 기준 하면은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비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본인이 좀 이제 생물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공부를 좀 했다거나 재도전을 한다거나 하시면 7월 달도 대환영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좀 이론의 추격 버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을라나 모르겠는데 정말 시작하는 학생들에 위한 필수 이론은 생물학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마저도 다 설명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뭐 염색체라는 말이 왜 따로 있으며 왜 DNA라는 말과 구분을 하며 염색질은 뭐고 염색체는 뭐고 염색사라는 말은 또 왜 쓰며 염색질은 왜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로 나뉘느냐. 너무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필수로는 그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은 그런 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지.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의 용어는 아시는데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100%가 외워지지 않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생물학 개념을 안다. 자,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짧게 최대한 빨리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개인이 얼마나 복습을 하고 개인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극과 극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OT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여름방학쯤부터 해도 괜찮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생물을 너무 얕잡아 오시는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쭉이죠. 따라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저는 이 강좌를 주된 강좌라고 뭐 하진 않냐면 여러분들에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신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식생문제의 이론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밀려난 것이지 인강으로 따지자면 기본적인 이론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에 초시한 학생이라면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자. 제2시 학생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한번 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와도 된다. 패스트트랙보다 훨씬 더 압축하여서 서머리를 하는 강좌이다. 기출이나 파이널은 특별히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요. 기초 이론은 특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고대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제가 뭐 여기다가 사실 쓰진 않았는데 필요하다면은 다른 대학교의 의대 편입 문제인데 연고대 스타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정규 강좌에서 녹여낼지 특강으로 따로 할지는 이제 그거는 아직 미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 따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고대를 이제 우리가 기반으로 하는 생물 관련 학과에 대한 편입을 준비한 학생이라면은 막 쓸데없이 이것저것 보는 필요는 없어요. 정말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캠벨 일반 생물학 책만 깊게 파시면 됩니다. 이게 쭉이죠. 절대로 시험이 그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실제로 이제 일반 생물학 교재가 시중에 여기저기 많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 딴 책은 안 되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는데 제가 이걸 함부로 이렇게 띄우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학생들.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캠벨 생물학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낸다. 다른 생물학 책에는 없어요, 그 그림이. 캠벨 생물학 책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시험에 낸다. 다른 책에는 없어요. 캠벨 생물학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뜯어내서 괄호 넣기, 고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재에는 그 내용은 있을지언정 그 문장은 좀 다르게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의대는 모르겠는데요. 연고대학교 생물 관련 편입을 준비한다면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캠벨 생물학책 말고는 사실은 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그만큼 이 대학은 캠벨 생물학 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도 캠벨 생물학 책을 베이스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본인이 캠벨 생물학 책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같이 읽으시면서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반드시 사라는 건 아니에요. 캠벨 책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자,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교수 카페를 찾아오시면은 제 교수 카페에 Q&A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강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신촌에 이제 연고대 의학대 전문관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관련한 내용을 이제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연고대 관련 편입 준비는 편입 커리큘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